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올망졸망 꼭지 하나 골랐습니다. 오늘 뭐 소방헬기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소방헬기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보다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최근에 또 뭐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재미있는 뭐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차세대 기동헬기, 또 기동헬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검은머리 외국인하고 또 연계가 되면서 길어졌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은 수리온 소방헬기죠.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이제 성능에 대한 뭐랄까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잘 안 팔렸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던 것 같거든요.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러시아제 헬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게 극복이 되는 과정에서, 또 수리온의 기술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또 수리온의 변속기가 국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세대 수리온 소방 헬기가 나왔다. 가장 큰 핵심은 담수량이 1.5배 증가했다. 2톤에서 이제 3톤 정도의 물을 실을 수 있다. 3톤이라고 하면 기존의 카모프 헬기랑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변속기를 국산화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소문을 안 내고 있다. 그 내막도 좀 궁금하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수리온 소방 헬기죠. 지금 뭐 한두 대씩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통 보면 이게 버킷으로 해가지고 물자루를 밑에 달고 다니면서 물을 퍼담아서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 전용 헬기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체에 붙어 있는 저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렇게 되면서 덜렁거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담수량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행 안정성도 뛰어나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큰 산불처럼 뭐 군용 헬기가 이런 데 투입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버킷으로 하는 거죠. 자, 저게 수리온 소방 헬기고, 밑에 있는 것은 지금 개발 중인이 중요합니다. 되게 검은머리 외국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예요. 이거 사진을 제가 소개해드린 지는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제 소방 헬기 버전도 나와 있었어요. 이거에 아마 담수량은 제가 짐작한 데는 현재 수준이 3톤이니까 4톤? 5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외로 제법 깊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여기가 이제 소방 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2021년 기준인데 이게 뭐 단기간에 확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이런 규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력이 제가 노란 동그라미죠. 대형 헬기 카모프 KA-32 29대. 그 다음 KUH-1FS 수리온이 한 대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보시면은 카모프가 주력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게 우리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죠. 동축 반전 형식을 가지고 있고, 뭐 약간 뭐 돌쇠 같은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체로 지금 돼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만진 지도 수십 년 됐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마 금수조치 이런 게 걸려가지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수리온한테는 기회요인이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보여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카모프에도 엔진이 2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마 저기 우크라이나제 터보 샤프트 엔진이 2개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는 어디냐면은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KF-21과 같이 활동하게 될 로얄 윙맨 무인기의 초기 버전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카모프에 들어가는 그 엔진은 2,300마력대예요. 그게 2개죠. 그런데 우리 이제 수리온에 들어가는 엔진은 GE 엔진이에요.
예, 블랙호크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고 또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아요. 그게 두 개이거든요. 그거 2,0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으로 보면은 카모프랑 우리 수리온이랑 비슷해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 분류를 해놓은 거 보세요. 대형 헬기고 카모프는, 수리온은 중형 헬기라고 분류를 해놨거든요.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우리 수리온이 카모프만큼 못 뜬다는 거예요. 자, 과거 육군 관련 행사에 가서 전시된 수리온을 보면서 옆에 이제 보면 이제 같은 육군이니까 아파트 써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또 블랙호크도 써 있고 그 공조종사들이 이렇게 육군 항공 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랙호크는 대형 헬기, 수리온은 소형 헬기, 엔진이 같은데도 자, 이것은 다룰 수 있는 중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엔진의 크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수리온이 원래는 프랑스 디자인인 건 아시죠? 우리 LAH처럼.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부분 국산화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G 엔진, 아파치 그리고 블랙호크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엔진을 넣은 거예요. 출력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거랑 프랑스의 변속기가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RPM이 올라가면은 진동이 많이 발생해요.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진동 저감 장치를 달고 차로 치자면은 레드 존이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을 못 쓰는 겁니다. 같은 엔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도 2톤밖에 못 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블랙호크는 대형 헬기, 수리온은 중형 헬기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고 산림청에서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다라는 거예요. 출력을 못 뽑아 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국산화하면서는 GE 엔진하고 프랑스제 변속기가 부조하다. 그래서 그 변속기를 국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헬리콥터 변속기가 쉬운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트 엔진에서는 터보 제트 엔진에서는 터보 샤프트 엔진에서는 뭐 만 RPM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헬기의 프로펠러는 되게 튼튼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고속 회전에서 엄청난 저속으로 바꾸면서 토크는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쉬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터보 프롭 같은 경우는 같은 터보 샤프트지만은 프로펠러니까 그거는 헬리콥터 로터보다는 빨리 돌아요, 많이. 그래서 그 기아가 부담이 좀 적은데 헬기는 부담이 많다. 그래서 헬기 가격의 약 20% 정도를 변속기가 차지한다. 향후 우리가 헬기를 직접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업체랑 제휴를 해서 개발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예전에 드렸고 처음이신 분들은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산화하는데 수리온만을 위해서 국산화하느냐? 아니다. 그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후속 헬기들은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다른 무기 체계들처럼 K9, 자주포 K3 전차, K2 전차, 그리고 KF-21도 해외에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FA-50처럼 우리도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외국의 디자인 가지고 와서 두 개의 헬기를 차츰차츰 국산화하면서 해보면서 익숙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다.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T-50 또는 FA-50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보고 미국과 손잡고 그 다음 국산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헬기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딴지를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KF-21을 국산화한다 할 때도 처음에 내부에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다 쓰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사람들은 누구냐? 기존의 미국의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데 가운데 그간 노릇을 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자기 밥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면. 이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 상황을 과장하고 있거든요. 왜곡시키고 있고.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카모프. 이거는 이제 산림청 항공에서 나온 자료를 MBC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담수량 3,000리터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의 출력은 거의 같다라고. 카모프가 조금 높아요. 3톤. 뭐 어디에 보면 3.4톤도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3톤. 수리온은 2톤. 아까 한 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2톤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3톤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처음에 수리온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팔렸어요. 값도 비싼 데다가. 그리고 뭐 인정 같은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온이 위치한 사천, 울며 겨자 먹기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천을 보유한 경남 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이걸 사줍니다. 한 대를 사게 됩니다. 그게 2023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2톤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2톤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신동아 작년 8월 기사가 재미있게 났어요. 자, 수리온이 높은 가격에도 러시아산 소방 헬기를 밀어낸다. 제가 여기저기서 본 가격대는 보면 수리온 지금 소방 헬기는 약 3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수리온보다는 비쌉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KA-32 카모프 헬기는 80억이니까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이 못 들어온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리온 소방 헬기에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성능도 좋아졌고, 그간 우리가 이제 몇백 대 생산하면서 기술이 안정화됐다. 예. 거기다가 이제 담수량도 늘어났다. 왜? 변속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 어디서도 안 하더라고요. 신동아에도 볼까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수리온의 약점이든 급수 중량도 곧 해결, 담수량도, 이 내용에 보면 3.4톤 카모프는 우리는 2톤인데, 그게 이제 3톤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왜 수리온의 담수 중량이 2톤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어요. 물탱크의 크기가 작았다. 믿기 어렵죠. 그래서 물탱크를 큰 걸 바꿔 달았다. 그래서 해결됐다. 그건 결과죠, 결과. 예, 변속기가 딱 맞는 변속기를 넣었기 때문에 엔진이 훨씬 출력이 세진 겁니다. 최대 출력이. 그러니까 더 큰 물탱크가 더 큰 물의 양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큰 걸 바꿔 달아야 되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에도 해병대 수리온 헬기, 공격 헬기 들어가는 거 봤을 때, 거기서 조종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존 수리온보다 훨씬 기동성이 좋아졌다.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예, 변속기 제대로 계획대로 개발돼서 장착됐구나. 제가 옛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네. 자, 이 신동아의 기사도, 핵심은 지금 모르고 결과물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냐? 작년 2024년 아마 한 8월경에 나온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강원 소방본부가 수리온을 한 대 계약했다는 거예요. 소방 헬기를 2024년에. 아까 경남은 2023년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이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기사에 보면은. 그래서 2027년에 도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해병대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수리온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변속기죠. 여기서는 담수량이 처음으로 3톤이 달하는 수리온이 들어오게 된다. 기존 수리온보다 향상이다. 기존 수리온은 2,000리터였다. 뭐 2톤이다. 1.5배가 늘어난 거죠. 자, 그 정도기 때문에 파워가 1.5배가 세진 거예요. 헬기가. 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 변속기하고 조합해서 이런 데이터를 쭉 묶어보면은 한 30%의 출력을 못 쓰던 거예요.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이 한 70%? 60에서 70%밖에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중형 헬기로 분류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엔진, 같은 급의 엔진을 가진 카모프나 똑같은 엔진을 가진 블랙호크는 대형 헬기로 분류가 되는데, 예, 이것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리온도 대형 헬기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도 있고, 그게 목적이라면은 또는 더 많은 무장을 달 수도 있어요. 예, 최대 이륙 중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속기 부주화로 인해서 출력의 60-70%밖에 못 썼구나. 이렇게까지 역추적이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재미로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또한 야간 비행, 자동 비행 다 가능하죠.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제가 헬기 조종사한테 들었습니다. 자, 헬기는
높은 고도로 날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물을 보고 판단을 해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눈이 온다거나 악천 후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 헬기 조종사는 북방 한계선도 넘어가서 격추도 당하고 그랬죠. 자, 국산으로 부품 수급 수리가 보장이 된다. 이것은 지금 값은 비싸지만 여러 배 비싸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한 특수적 상황에서 수리원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거죠. 2025년 금년 이제 1월 20일에 상륙 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상륙 공격 헬기죠. 자, 이것은 뭐냐? 기존의 상륙 헬기는 받았었어요. 거기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었죠. 몇 사람 희생되기도 했고. 자, 이번에 상륙 공격 헬기예요. 20몇 대가 배치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도 비행을 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시험 조종사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항공기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기동력이 훨씬 좋아져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 헬기로 사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비일까요? 이 사람이 뭘 타봤겠어요? 예전에 다른 헬기 많이 타봤겠지만 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배치된 마린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병대형 수리온. 그러다가 이번에는 공격 헬기가 들어왔다. 마린온 공격형이. 그런데 안정감이 더 좋아지고 기동력이 훨씬 좋아졌다. 변속기 개선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떨린다, 이제 떨림이. 그러면서 훨씬 빨라졌다. 그 이야기예요. 변속기 이야기죠. 예. 자, 이 변속기는 예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25년까지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거보다 좀 앞서서 된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에 아덱스에서 들었을 때 이미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변속기는 어디랑 공동 개발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태리에 있는 아비오 에어로라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변속기를 만들어서 다른 큰 헬기 회사에 납품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요한 기술이고 수익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헬기 제작사가 직접 이 변속기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다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기술은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사장되고 있는 기술이니까 여기 아마 조인트 벤처 같은 걸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수익을 남기고 우리도 수익을 남기고 단지 그냥 기술 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산화가 된 셈이죠. 예. 그게 계획대로 잘 됐다. 그리고 30년까지 장착을 한다. 이래 됐는데 제가 카이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리온은 이제 그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창 정비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때 변속기를 교체하겠지만 해병대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변속기가 나오자마자 창 정비 시기하고는 무관하게 무조건 다 바꾼다. 그래서 지금 해병대 마린온 다 바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마린온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봤을 때 처음부터 들어간다. 신형 변속기가 딱 맞잖아요. 이러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방 헬기에도 적용되구나. 이 기술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께 됐구나. 비행기가 훨씬 좋아졌구나. 중형 헬기가 갑자기 대형 헬기가 됐구나. 예, 이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문을 왜 크게 안 내느냐? 이것은 아주 큰 기술을 습득한 것인데. 자, 이 감속기어 기술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에 맞춰서 변속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수리온 변속기가 힘든 부분이 제가 이것은 개발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출력에 맞는 최적의 형상대로 그냥 만들면 좀 편한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프랑스제 변속기가 차지하는 공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아져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걸 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2000마력 정도에 대응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차세대 기동 헬기는 제가 봤을 때 3000마력 엔진이 최소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아니다. 그건 따로 개발한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LAH에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자, 여러분 수리온 처음 들어봤을 때 LAH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산화가 차츰차츰 돼요. 예를 들어서 로터 같은 거 이미 국산화 됐거든요. 예. 그리고 엔진 우리 개발하고 있잖아요. 변속기 개발됐죠. 그리고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 우리가 직접 개발했잖아요. 네, 기존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LAH도 그렇고 이번에 마리노 공격형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장 장착하는 무장 통합하는 거 무장 자체도 우리가 개발했죠. 거의 우리 헬기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위한 준비가 다 돼 있다. 그걸 다 보고 이걸 개발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차세대 기동 헬기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고 국산화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러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틸트로스에 올라타라고? 이것은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구자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내가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 국산화 시켜냈잖아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 소중한 걸 모아서 그 다음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버티고 참는 거잖아요. 처음 끝까지 우리가 헬기를 직접 개발해 보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멀리 가는 헬기이기 때문에 민수시장의 헬기도 이걸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질 수가. 그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미국이 말하는 틸트로트는 그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전환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 계획도 다 돼 있고 비교도 다 검토를 끝내서 우리는 동축 반전에다가 뒤에 푸시로트가 붙은 걸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새 건 가지고 이제 갑자기 미국 프로그램 올라타자고? 이것은 배반이죠, 배반. 이번에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죠. 예, 이거는 관련된 분들은 분노하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윤석열 이제 파면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요. 좋은 쪽으로. 자, 여기 보면 이제 국내 개발 경제 효과 대 전략 강화, 생존력 제고, 예, 카이, 마리노 속도 방어력 개선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속도 아까 이미 조종사가 이야기를 했죠. 속도 안정성 좋아졌다고. 방어력은 뭐냐? 아까 담수양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훨씬 파워가 좋아졌기 때문에 엔진이 공격 헬기는 저게 총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방탄판을 많이 붙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디자인도 나왔어요. 개발 중이에요. 근데 미국 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자고요. 우리 거 다 버리고 이것은 엄청난 신뢰를 잃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도발이에요. 도발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 중반에 이런 기사 나왔죠. 예,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블랙호크 대체할 헬기를 찾아라. 군이 30년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가자라는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해요 지금. 네, 그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이 선정한 거예요. 예, 2030년부터 블랙호크 대체한다는데 저는 이게 지금 록히드 마틴하고 벨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가격에서 천지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즘 미국 방산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에 맞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보여드린 많은 국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연구과제들이. 대부분 시간 안에 다 돼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미국은 전부 다 늦어져요. 비싸지고. 예. 그러면서 우리의 이때까지 어렵게 국산한 내용들을 다 포기하자는 거잖아요. F-35 사지 왜 KF-21을 어렵게 개발하냐 우리가. 그것도 4.5세대로 저기는 5세대 6세대 넘어가는데 이런 소리 했으면서 KF-21을 뭉개버리려고 그랬던 세력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네. 자, 보면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타는 거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신형 헬기를 처음부터 체계 개발 형태로 완전히 새로 만들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는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는 미정인 가운데 저는 미정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됐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위의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시기가 맞물린 미군의 신형 헬기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이 군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밑에 그 사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야, 우리 거 포기하고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게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LAH하고 수리온을 설계를 들여와서 만들면서 차근차근 국산해 가고 있다. 그 어렵다는 변속기 기술도 국산화시켰고, 엔진도 제가 봐서는 이미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LAH 엔진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저기서.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 있고 준비가 차근차근 돼가고 있어요. 조각 퍼즐들이 맞춰져 올라가고 있는데, 신형 헬기를 처음부터 체계 개발 형태로 완전히 새로 만들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로, 말이 안 되죠. 국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발 중인데 우리는 국외 업체로 개발할 국외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 미정인 가운데 미국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악마 쓰는 표현이죠. 엄청나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업계와 연구자들이. 자, 보여드릴게요. 과대지 안조청소 예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새삼스러우실 겁니다. 예전에 보신 분들이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은 22년 6월에 한 것이고 2022년부터 26년까지잖아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24년에 가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개발이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미국 거 멋진 거 개발 중이던데 보니까 저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2022년부터 26년까지 54개월간 다 끝나가요.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LAH랑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많은 품목들이 국산화됐다. 향후 기동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아니죠. 기존 기동헬기 대비 순항속도 항속거리가 증대돼요. 저거는 분명히 미국이 요구하는 차세대 기동헬기의 기준의 동등 이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래와 같이 4개의 단위 과제를 구성. 22년부터 했고 26년이죠. 자, 이때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윤석열이 당선되고 작년에 돼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벨로가 선정이 아마 2022년 초에 됐던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2022년 12월에 됐네요. 자, 이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물색했다는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겁니다. 자기들은 그간요 받고 땡땡땡 그리면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국산 헬기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했던 많은 연구자들과 업체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 헌신, 이걸 싹 짓밟아 버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 자, 우리는 동축 반전이고 뒤에 푸시로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가 그거예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로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체 형상을 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복합 회전이 끼운 갈변 피치 푸셔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 예전에 미국 초기의 기술들을 보면 후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소방 헬기 모형도 나왔다. 제가 봐서는 기존 수리온보다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기동 헬기 버전으로 나오면은 공격 헬기 버전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한 기종을 개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건 일단 기동 헬기 버전으로 나온 거다.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지금 2026년까지니까 지금 25년 이미 들어섰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좀 후반기에 말미에 돼 있고 많은 부분들이 됐을 거예요.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지금 새로 출발하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것보다 미국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발이라는 겁니다. 악마적인. 네. 자, 그리고 이제 LAH를 대비했을 때, 그 LAH 개발하시는 팀장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수리용과 LAH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부족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 향후 군용 후속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차세대 기동 헬기라는 이야기예요. 부족 기술을 내재화하고 뭡니까? 변속기, 엔진. 핵심은 그거죠. 하고 있잖아요. 다. 변속기는 성공했고. 오늘 앞서서 쭉 보여드렸던 게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금은머리 외국인들의 우리 걸 하던 걸 잘 나가고 있는 걸 그냥 싹 파묻어버리고 미국 거 사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제가 짐작해 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 소방 헬기. 그때 CG가 제법 나왔어요. 예. 그때 제가 연구자분들하고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22년 그때 경이에요. 카이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동축 반전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낯설다. 틸트로트 같은 경우는 무인기나 드론에서 해봐서 우리가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했는데 이걸로 하자니까 야, 부딪혀 봐야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삐뚤어져서 제대로 뭐가 안 돼, 기술적 난제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라고 딱 증거를 들이대면 될 텐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엔진은 최소한 3,000마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곱하기 이제 물론 2개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엔진 쪽에도 보면은 이제 장기 계획으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린 겁니다. 2,000파운드급, 2,000파운드가 아니라 2,0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 이게 들어 있어요. 여기에. 네. 자, 지금 이제 이게 현재 2,000마력, 왜냐하면 지금 2,000마력보다 큰 걸 개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마력이면은 기존 수리온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리온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예요. 군용으로는. 차세대 기동 헬기로 다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말은 2,000마력급이지만 실제 3,000마력급으로 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엔진 개발, 터보젯 엔진 개발은 무인기로 출발해서 KF-21 엔진, 그리고 그걸 터보 샤프트 엔진화 시켜서 헬기용 엔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UCCR이라는 거,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LAH급 터보 샤프트 엔진도 하나 필요해요. 또 고고도 무인기용 터보 샤프트 엔진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뿌리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랑 고정익기용 터보제트 엔진이랑 코어가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쓸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UCCR 저게 완전 비밀 프로젝트거든요. 저것도 지금 거의 다 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언급됐던 변속기 기술이나 뭐 로터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은 여기저기 활용되고 있어요.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민수용으로 전환도 바로 될 수 있는 그럼 카이에 엄청나게 먹거리가 되겠죠. 새로운 헬기 시장, 민수 시장에 차세대 기동 헬기 버전으로 간다. 틸트로터하고 가격 경쟁력이 천지차일 겁니다. 운영 유지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준비를 쫙 다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엔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터보샤프트 엔진 하나는 여기 UCCR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LAH급에 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LAH에 들어가는 게 약간 1,000마력이거든요. 근데 1,300~400마력 정도를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게 이미 돼 있다 이런 언급도 가끔 댓글에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LAH 엔진이 국산 엔진인지 원래 프랑스 엔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변속기도. 왜냐하면 좀 전에 LAH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존 오리지널 버전보다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즉 변속기가 개선된 형태가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국산화돼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 걷어차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깡패죠. 자, 이게 로드맵 보시면은 이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더 새삼스럽더라고요. 이제 이거 몇 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2단계에 보면은 이제 ALE라고 헬기에서 활용하는 드론의 자폭 드론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자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자폭 정찰 다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캐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어서 날개 밑에 달겠다. 나중에는 몸뚱아리에서 넣고서 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게 처음에는 ALE만 개발하겠다. 23년까지. ALE는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드론은. 그 다음 두 번째 24년에서 29년은 뭐냐? 이것을 LAH랑 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LAH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LAH의 다양한 파생형이 나오고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다. 지금이거든요. 성능 개량 뭐냐? 출력 향상과 항전 장비 개량이 돼 있어요. 출력 향상? 엔진도 센 거 올린다? 그거죠? 그럼 변속기로 따라 바꿔 있어야 돼요. 이미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생산품부터 지금 생산은 1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첫 생산품부터 우리 엔진과 우리 변속기가 LAH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헬기 분야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아까 변속기 포함해서. 자, 그 다음 30년 이후에는 뭡니까? 차세대 헬기, 기동 헬기. 그림 똑같죠? 아까 26년까지 연구하게 돼 있는 22년부터. 거기에 MUMT를 적용한다. 나중에는 군집 드론까지 쓴다. 성능 개량 포함해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이 그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 여러 회사, 여러 연구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빨이 딱딱딱 맞게 잘 돼간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같은 언급을 하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초를 친단 말이에요. 이거 싹 덮어버리고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외국 걸 사게 되면은 미국 걸 사게 되면은 우리 프로그램은 죽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웬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뭐 아덱스나 군 관련 행사에서 소개되는 그 AL입니다. 에어 론치드 이펙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정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낯설었는데 자포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독자적으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지상용에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